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의료 사스 도메인에서 아마존 EKS와 키네시스를 활용한 이벤트 소싱 그리고 CQRS 구현 사례를 발표하게 된 힐링 페이퍼 사스 팀 테크리드 문민규입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회사 소개 그리고 저희 사스 제품 소개를 시작으로 EKS를 활용해서 사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구축했는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벤트 소싱, CQRS 패턴을 어떻게 구현해냈는지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 회사 그리고 제품들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힐링 페이퍼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라는 미션으로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은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강남언니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회원 가입한 유저가 590만 명 정도 되고 가입된 병원은 3,200곳, 그리고 등록된 의사는 6,0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저희는 작년 2023년 흑자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원래 하고 있었던 저희 한국 서비스, 일본 서비스를 넘어서 글로벌 앱인 언니라는 앱을 출시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언니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플랫폼일까요?를 살펴보자면 먼저 고객들이 미용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객들은 먼저 나의 외모 혹은 신체적 일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 혹은 병원 그리고 의사들을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탐색이 끝나면은 어떤 시술을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에게 받아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후 내원을 해서 시술을 받고 해당 고민을 해결하게 됩니다. 네, 미용의료 플랫폼이 되게 흥행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술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사로부터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이러한 정보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얻거나 혹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되게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탐색을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강남언니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강남언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되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의료 서비스를 실제로 받는 내원 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원 후에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되고 상담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지 등 내원 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되게 관여를 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2B 사스, 그러니까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CRM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B2B 사스 팀이 모여서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B2B 사스 팀에서는 병원을 운영해서 필요한 고객 관리, 예약 관리, 그리고 통계, 전화 시스템 등 매우 많은 기능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더미 데이터로 이루어진 화면을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좌측 우측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내원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혹은 하는 시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관리 화면이고요. 그리고 예약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매출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회사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네, 다음은 EKS를 이용해서 사스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강남언니 제품은 AWS 인프라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스 팀도 자연스럽게 AWS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시작하는 서비스인 사스 팀에서 왜 ECS 같은 이제 서버리스 환경을 이용하지 않고 EKS를 택했을까요? 저희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사스 효율화를 위해서 멀티테너시 환경을 구축해야 했고요. 그리고 복잡한 도메인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병원 상황에 맞는 커스텀된 기능을 원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선택적인 업데이트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업데이트란 예를 들어서 가라는 기능에 1버전, 2버전이 있고 A, B 병원이 있을 때 A 병원은 1버전을, B 병원은 2버전을 쓰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의 분리, 격리들을 위해 때문에 분리된 인프라 제공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쿠버네티스를 이용한다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EKS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구축해낸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제품은 멀티 테넌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병원의 니즈에 맞게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IRSA라고 불리는 IAM Role for Service 어카운트를 적용해서 서비스별 권한을 분리했고요. 그리고 CSI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DB 접속 정보 혹은 비밀키 등을 관리했습니다. 어떻게 엔터프라이즈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멀티 테넌시 구조가 기본이지만 앞서 말했던 니즈들로 인해서 물리적인 시스템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선택한 구조는 네임스페이스로 엔터프라이즈를 나누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동일한 서비스들이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복제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네임스페이스도 하나의 병원이 아닌 여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점 병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별로 멀티 테넌시 환경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IRSA를 이용해서 권한을 따로 적용시켜 관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소개였고요. 해당 내용은 강남원이 공식 기술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벤트 소싱과 CQRS 패턴의 구축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이벤트 소싱이 왜 선택되었는지부터 살펴보자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병원은 누가, 언제, 그리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로그를 제품으로 제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록들에 기반한 통계를 제공받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기록들에 기반한 매출 통계 혹은 시술별 통계, 상담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을 원했습니다. 또한 제품적으로는 발생된 이벤트들에 따라서 제품의 프로세스가 달라지거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부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니즈는 이벤트 소싱을 이용한다면 매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벤트 소싱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벤트 소싱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이벤트로만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상태를 DB에 저장하고 변경하는 작업을 하지만 이벤트 소싱은 상태가 만들어지기까지 발생한 모든 이벤트만을 저장하고 이 이벤트를 차례대로 재생하여 상태를 만들어 관리를 합니다. 네, 상태 자체가 이벤트 기반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와 합이 매우 잘 맞고 그리고 이벤트 소싱을 적용하게 된다면 DDD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매우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벤트 소싱의 커맨드 플로우를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명령 API가 요청이 되고 그리고 그 명령이 헤드스프링이라는 곳으로 전달이 되고 그 헤드스프링에서 이벤트 스토어로부터 이벤트들을 조회한 다음 재생을 통해 상태를 만들어내고 상태와 API로부터 들어온 명령들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벤트를 이벤트 스토어에 저장 후 그 이벤트를 외부로 발행하게 됩니다. 네, 설명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제품을 실제로 예시로 들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약 변경을 하는 플로우를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먼저 고객은 예약을 변경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약 변경 API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약 변경이라는 명령이 저희가 명명한 헤드스프링이라는 곳으로 명령이 전달이 되고 헤드스프링은 변경이 들어온 예약에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이벤트들을 이벤트 스토어로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조회된 이벤트들을 스케줄이라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이벤트 처리기를 이용해서 가장 최신의 스케줄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스케줄과 이제 명령 API로부터 오는 명령을 예약 변경 명령 실행기라고 하는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곳으로 전달을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벤트를 이벤트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메시지 버스를 통해서 키네시스라는 곳으로 이벤트를 외부로 발행하게 됩니다. 키네시스를 저희는 메시지 브로커로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예제에서 제가 스케줄이라는 거를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벤트 스트림을 스케줄로 정의를 했고 스케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고객이 어떤 병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원을 하겠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스케줄이라고 하고요.
이벤트 소싱을 운영하다가 저희는 이제 하나의 챌린징에 놓이게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병원은 뭐 예를 들어서 2월 13일에 들어온 예약들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이벤트 소싱만을 이용을 한다면은 이 화면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이벤트를 조회를 한 후 스케줄이라는 상태를 재생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프로퍼티 중에서 뭐 예약이 시작 시간, 끝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필터링 후 이 화면에 뿌려줄 수 있겠죠. 이 과정을 들으시면은 매우 부하가 되게 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챌린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조회 모델이 필요하게 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조회 모델이 필요해서 저희는 조회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CQRS 패턴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CQRS를 설명해 보자면은 명령과 조회 책임의 각각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 제품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벤트 소싱으로 이루어진 애는 이제 명령 모델로, 그리고 조회에 필요한 애들을 조회 모델로 두어서 저희는 CQRS 패턴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네, 이벤트 소싱으로부터 외부로 발행된 이제 이벤트를 구독해서 조회 모델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이벤트를 조회해야 구독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스프링 클라우드와 키네시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는 KCL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벤트 소싱과 CQRS 패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강남원이 공식 기술 블로그에서 이제 포스팅이 될 예정이고요. 이벤트 소싱은 이미 포스팅이 되어 있고 CQRS도 곧 포스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구현 내용을 참고하고 싶으면 기술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었던 저희는 왜 키네시스를 메시지 브로커로 이용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이제 프로덕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잘 알려진 아파치 카프카 혹은 SNS SQS, 뭐 RabbitMQ 같은 메시지 브로커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저희도 물론 맨 처음에 생각한 것은 아파치 카프카를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파치 카프카를 선택할 수 없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유는 카프카 클러스터의 관리자의 부재였습니다. 네, 카프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리소스가 매우 많고 꽤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하는 데 리소스를 되게 많이 써야 했기 때문에 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서울 리전에는 저희가 2023년 5월부터 이벤트 소싱과 CQRS 패턴에 대한 구현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리전에 서버리스 MSK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키네시스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2023년 8월에 서울 리전에 서버리스 MSK가 지원된다는 글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카프카로 이전을 하지 않고 저희는 키네시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용 효율성이었는데요. 뭐 정확한 트래픽을 이용해서 계산한 그 계산식은 아니지만 예상치로 계산을 했을 때 아마존 키네시스는 약 한 달에 1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나옴이 저희는 예상이 되었고, 서버리스 MSK를 이용을 한다면 약 100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그 계산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용 쪽에서 되게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팀인 저희 팀과 그리고 사스 서비스는 비용 관련된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키네시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강남원이 제품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SNS와 SQS 조합과 키네시스를 서로 비교했는데요. 먼저 저희는 이제 순서를 보장할 수 있는 메시지 프로커가 필요했기 때문에 선입 선출 SNS와 SQS 그리고 키네시스를 비교했습니다. 네, 그 둘 사이에서 키네시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 처리량이었는데요. 키네시스는 충분한 샤드가 있다면은 비교적 훨씬 많은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SNS와 SQS는 초당 처리량에 한계가 있었고, 저희는 이제 이벤트 드리픈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꽤 많은 메시지들이 외부로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처리량을 저희는 추후에 확장이 된다면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저희는 키네시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SNS와 SQS 조합을 이용한다면 이제 메시지 구독에 따른 SQS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인프라 관리 또한 저희는 키네시스로 관리를 하는 게, 키네시스를 관리한다면 SQS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지 보수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키네시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EKS와 이벤트 소싱 그리고 CQRS 구축 사례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내용을 해보자면 복잡한 도메인 서비스의 개발과 확장성을 EKS를 통해서 해결했고, 어딘 로그 혹은 이벤트 기반된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벤트 소싱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화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해서 키네시스를 활용한 CQRS 패턴을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련된 기술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자세한 구현 내용들은 이제 발표 시간상 소개를 하지 못했는데요. 강남언니 공식 기술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신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 구현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강남언니의 채용 홍보인데요. 네, 강남언니 팀뿐만 아니라 사스 팀도 되게 다양한 직군을 모시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되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